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는 한준TV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유럽 현지에서 독점적인 취재를 하고 있는 공신력 1티어 기자,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독점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기자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협상을 하던 와중에 급격히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된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불거져 나온 음바페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 과연 메시가 떠난 가운데 그 후계자로 합류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와 함께 뛰는 상황일지, 아니면 음바페까지 떠나면서 새로운 시대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상황인지 현지 기자의 취재된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랑스 팀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고 있지만 스페인 출신의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를 연결한 이유는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바페 선수가 파리를 떠나서 가고 싶어하는 팀으로 가장 또 많이 거론되던 팀이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또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다라는 현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음바페의 상황은 벤제마가 갑작스럽게 사우디로 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여름에 특급 공격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해리 케인 선수의 상황까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를 부탁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유력한 라디오 방송인 카데나 코페의 레알 마드리드 담당 기자이자 스페인 대표팀 담당 기자인 미겔 앙헬 디아스는 20년 가까이 레알 마드리드의 모든 경기를 취재해왔고, 구단의 고위 관계자 및 각종 에이전트, 내부 소식통, 선수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 아주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자인데요. 일단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에게 음바페의 상황 어떤지,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취재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음바페에 관해 펼쳐지는 상황을 관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일에 대해 논란체 주시하고 있죠.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계속 음바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져. 페레스 회장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카림 벤제마가 올해 팀을 떠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은 더 남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레알 마드리드는 내년 여름이나 혹은 올 여름에 새로운 공격수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선수든지요. 최고 수준의 공격수가 아니라도 말이죠.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음바페 영입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아마 음바페는 한 번 더 중요한 시즌을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내는 일에 지쳤을 수 있어요. 음바페는 내년에는 파리를 떠나겠다고 알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유일한 행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설득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바페를 두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레알 마드리드와 페레스 회장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음바페를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번의 주드 벨링엄이 될 테니까요.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 외에 강력한 재정을 갖춘 팀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입니다. 맨시티 뒤에 아랍에미리트, 뉴캐슬 뒤에 사우디아라비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뒤에는 카타르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바페를 두고 그야말로 미친 수준의 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를 이적시키길 원하고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고 싶어하는 경우에만 영입을 위한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같아요. 내년 여름에 음바페가 자유이적으로 떠날 때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어 한다면 영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은 어렵다. 결국에는 음바페가 파리를 떠날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테이블에 큰 돈을 내놓는 팀들이 있다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를 공짜로 내놓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음바페는 너무나 비싸니까 포기를 한 가운데 해리 케인 영입에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뛰어드는 상황인가? 저희가 케인 선수와 레알 마드리드의 이야기 역시 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공격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주목하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취재하고 파악한 케인과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과 천문학적 규모의 연봉 계약을 맺었고 카타르 측과 광고 계약이나 초상권 수익 등으로 엄청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마치고 음바페는 7천만 유로를 벌었죠. 1년 뒤는 8천만 유로, 2년 뒤에는 9천만 유로 수익을 파리로부터 보장받고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개인 조건에서 절대 이런 수준으로 음바페 영입 경쟁을 할 수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센터 포워드를 찾고 있어요. 안첼로티 감독은 해리 케인 영입을 요청했죠. 케인이 카림 벤제마와 가장 유사한 공격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이미 벨리엄 영입에 1억 유로와 3천만 유로 옵션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또 다른 공격수 영입에 1억 2천만 유로를 쓰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1억 유로는 써야 하는데 다니엘 레비 회장과 협상해야 하잖아요. 베일이나 모드리치와 협상을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진행해야 했었죠. 안첼로티 감독은 원하고 있죠. 공격수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페레스 회장의 머릿속에는 숫자 계산이 있습니다. 스포츠적인 면 이전에 재정적인 면을 생각해야 하죠. 올해엔 이미 벨링엄 영입에 1억 3천만 유로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벨링엄을 두고 스페인 공격수 호셀루를 영입할 경우 4명의 공격 퍼즐을 갖추고자 합니다. 4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6명의 공격 자원이 있었죠. 하지만 2명은 거의 뛰지 않았습니다. 아자르와 마리아노였죠. 안첼로티 감독은 이 4명의 공격수의 발베르데까지도 공격수로 올려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4-3-3에서 4-4-2로 바꿔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 베르나베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자면 이미 영입을 발표한 벨링엄 외에 호셀루를 영입하는 것으로 이적 시장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음바페도 영입할 수 없고 안첼로티 감독이 원하는 공격수는 내년 여름에나 영입이 가능할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두고 협상을 한다면 거의 2억 유로에 가까운 돈이 들 겁니다. 파리는 1억 8,500만 유로를 원하고 있죠. 음바페가 파리에서 1년 더 머무르길 결정하고 자신에게 오는 제안을 침착하게 고려하기로 한다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을 선택한다고 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도 음바페 영입을 위해 1억 유로 정도의 계약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영입하는 건 아주 어렵고 내년에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에 대해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요청한 것도 사실이었고 어느 정도 검토는 했지만 역시나 큰 이적료가 드는 영입이기 때문에 페레스 회장은 큰 돈을 올여름에 쓸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협의를 질질 끄는 스타일인 다니엘 레비 회장과 협상 자체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쿨거래가 되는 상황을 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케인도 영입하지 않고 올 여름에는 벨링엄 한 명 크게 쓴 걸로 지나간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것이 유력해 보였던 상황을 또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도 취재해서 전해준 바가 있는데요. 이 상황이 왜 갑자기 무산이 됐고 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게 된 상황이 됐는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자랐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주목했어요. 아틀레티코의 공격 강화를 위한 옵션으로 여겼죠.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 이적료로 원한 금액은 2,500만 유로가량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지난 며칠 동안 양 구단 디렉터들이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최고 스타인 이강인을 내보내며 분위기를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를 저가에 내주지 않으려 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등장했습니다. 메시, 라모스가 떠나는 상황에 음바페의 일까지 나온 파리는 지금 아센시오와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고 화려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올해 마요르카에서 대단한 도약을 이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자금 문제 때문에 영입을 못했을 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겐 문제되지 않는 금액이었고 며칠 뒤에 이적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공교롭게도 파리 생제르맹에는 스페인 선수들의 꽤 있고 스페인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후안 베르나트, 카를로스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와 같은 스페인 선수들이 다음 시즌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동료로 뛰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금 문제였죠. 스페인 라리가는 자체적인 셀러리 캡 규정도 있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영입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매체, 일부 기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마요르카 측에 이강인을 원한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거나 협상이 없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명확하게 협상이 있었고 진전도 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금액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종료가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선호했고 축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라리가에서 또 뛰고 싶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팀 내에 약간 스페인 분위기가 있다, 스페인 기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처럼 뭐 베르나트나 솔레르나 이런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들과 함께 또 이강인 선수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은바페 상황에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가 있어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조금 더 얘기를 해왔는데요. 은바페는 그러면 레알로는 못 가는데 파리에 남게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는 상황인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바페가 올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전략은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수 개인과 구도 합의를 하고 모든 약속을 했는데 이러지 못했잖아요. 2023년 여름에는 엄청난 금액에 쓰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영입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 여름을 기약하는 거죠. 내년 여름에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시즌을 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계약을 맺고 파리에 잔류하는 지난 여름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은바페 상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한 시즌 더 남고 자유롭게 내년 여름에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런 과정에는 또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프랑스 내부의 상황들이 은바페가 이제 파리 올림픽까지 치를 때 이제 파리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되려면 은바페가 2025년까지는 좀 계약을 유지해 주면서 연장 옵션을 발동해 주면서 내년 여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팀을 떠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렇게 돼야만 또 파리가 이적료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은바페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해놓고 2024년에 무조건 FA로 떠난 상황이라면은 파리도 이걸 좌시할 수는 없다. 매각을 한다. 이런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네이마르 선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M&M 트리오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가 동시에 팀을 떠나는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사우디행을 받아들일지도 기다려봐야 되고 또 은바페가 지금 이적을 원치 않고 남겠다라고 끝까지 버틸 경우에는 파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2023-2024 시즌을 또 뛰게 되거든요. 이건 네이마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아센시오 영입은 거의 확정이 돼 있고 또 우가레트도 확정적인 상태에서 다른 공격 자원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이 네이마르, 은바페, 아센시오, 이강인 이렇게 공격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바페, 네이마르가 모두 나간다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새롭게 알려진 대로 그리즈만이 올여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으로 나갈 수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문의를 해놨고 뭐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해서도 이제 맨시티에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이 제기될 때 파리가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파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거치에 따라서 파리의 예산도 결정이 되고 필요한 선수의 스타일도 결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파리에서 어떤 선수들과 함께 뛰게 될지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은바페와 호흡을 맞춘 상황이 될지 물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도 아직 오피셜이 난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협의가 있다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독점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면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유럽 현지에서 활동 중인 공신력 높은 기자들,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자들과 더 많은 콘텐츠를 함께하기 위해서 한준TV 멤버십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